내란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현실 인식이 안 되는 이증 여러분. 내란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부분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내란죄에서 물론 그 윤석열이 우리 4월에 보면서 봤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실패하면 콜걸, 성공하면 영부인. 그러니까 이거는 도박인데요. 역사가 잘못된 판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성공한 쿠데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윤석열이는 왜 정신병자라 그러냐면 지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합법적 국민들에 의해서 다 권력을 못 가진 상태가 된 거예요. 국회가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을 싹 다 잡아놓으면 혁명입니까? 지금은 전두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백하게 뭐라도 이건 내란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전두환이 노태우 뭐 하나의 애들 전부 다 해가지고 재판을 했죠. 부분이라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특전사령관 몰랐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전부 모의했거나 관여가 아니어도 부분 참여 인정되면 내란 행위 전체 책임. 그래서 저렇게 너도 나도 발 빼느라 정신이 없는 거군요. 그래서 그 가담했던 군인 13명 징역 3년 6개월에서 8년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수개는 사형 선고를 받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여기 12.12 사태의 그 사진 하나의 사진에서 아무도 이렇게 법적 책임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랬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어쨌든 늙어 죽었잖아요. 전두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이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전원 실형을 받았다. 근데 이제 영화의 끝은 거기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영전되고 그런 부분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실형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 정권이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같으면 단편적으로 봤을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너무 승승장구해서 잘 나갔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위가 국회의원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전두환이를 살인 선고해놓고 제대로 처형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같은 인물이 다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 죄값을 받게 될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사면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윤석열이 애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따가 한 몇십 분 후에 나올 JTBC 단독을 미리 보니까 동부구치소 방을 비우더라고 했대요. 정치인들 몇 명, 10명 잡아다가 놓으려고. 누가 내 계엄 계엄 쪽에서 그러네. 동부구치소 비우더라고 했더니 방을. 그래도 동부구치소는 좋은 따뜻하다더라. 예, 문정동에 비워더라고. 자기 들어가겠네 이제.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야, 지금 우리 방송 중에도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이제 국가수사본부는 칼 뺐네요. 경찰청장, 서울청장, 국외경비대장 휴대폰 압수수색했답니다. 벌써. 국가수사 국수본.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 내란에 공범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국수본. 국가수 같아요. 국가수였으면 좋겠네요. 부검했으면 좋겠죠. 자, 어쨌건 부분이라도 참여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거론됐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국회를 못 들어가게 막았던 국회 경비? 국회 경비대장. 내란에 공범이 된 거고요. 실형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관이 직접 지휘했잖아요.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얘도 완전히 내란 폭동 반란군의 주범인 거죠. 아니 근데 국회 경비대장이 이렇게 국회를 압박이 들어왔을 때 지켜지지 못한다는 게 전 좀 놀랬거든요. 네. 국회 경비대장은 국회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데 일조했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 자, 비상계엄 출동 병력이 그 윤석열이가 그 전두환을 무기징역 선고한 것도 저거 내란 쿠데타에 대한 선고거든요. 대학생 때.
대학생들 만져가지고 뭐 모의 재판 하잖아요. 대학 시절 전두환을 무기징역 선고한 윤석열. 근데 자기도 이거 대학생 때 해놓고 강릉으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 시절에 얼마나 어목했는지 아는 놈이 그래요? 아 그러니까 미친 거라니까요. 그때 전두환이 심정이 이해되디? 군대로 하면 세상이 다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거. 전두환은 임기를 채우고 나중에 구속돼가지고 잠깐 감옥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면돼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면이 사실은 우리 쪽 정권 교체랑 연관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김대중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전두환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명분을 주는 거예요. 김대중이 대통령이 돼도. 그래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사면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인데 김대중 당선자의 건의를 받았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사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면 집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권 교체가 문제냐. 그러니까 그 단죄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민주주의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정권 못 잡았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큰 착각은 본인이 늙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다음에 어쨌건 지금 판례를 보니까 일단 그것부터 볼게요. 비상계엄 출동 병력 사령부의 작전 기록도 없다. 저것이 불법이라는 걸 다 증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윤석열이가 자기 마음에 맞는 장관들만 불렀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한 국무회의인데 회의록이 없어. 평소에는 있는지 궁금해지죠. 무조건 하게끔 기록이 하게끔 돼 있잖아요. 더군다나 반대할 사람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김문수는 불려 들어가지 않았죠. 아니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기록의 나라잖아요. 조선왕조 600년이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중요한 회의에 회의록이 없을 수 있습니까? 저건 감춰놓은 거고. 유명한 것이 태종, 이방원. 말에서 떨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관이 받는지 먼저 둘러봤다는 거죠. 사관이 받는지 먼저 둘러봤다는 것까지 기록하는 나라. 자, 어쨌건 전두환 처벌했던 판례는 뭐냐면은 국회 봉쇄하고 점거한 건 무조건 내란이에요. 그냥 빼박이에요. 어떤 명분을 걸어도.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미 전조가 있었죠. 그마 우리가 그 전두환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놓으면 정말 그 정치를 잘하신 분 아닙니까? 군사 쿠데타, 지가 군사 쿠데타를 이렇게. 얘가 돌대가리인 건 그런 거야. 얘가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군인이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도 국회 봉쇄 점거는 내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딱 개엄한 다음에 자기는 야당에게 경고한다라는 개드립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저지른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보여드렸던 포고령을 누가 썼느냐 하는 미스테리. 지금은 아마 김용현으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병자인지 알겠죠. 계엄사령관도 모르는 포고령. 김용현이. 근데 그 포고령들 한번 볼게요. 역대로. 유명한 쿠데타들. 박정희. 일절의 옥내외 집회를 금한다. 단 종교 관계는 제외한다. 뭐야 이게. 자, 전두환. 1980년 5월 17일입니다.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지금 집회 못하게 한다는 게. 왜냐하면 북한 등이 쳐들어왔을 때는 저게 자연빵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전쟁 시에는. 근데 평상시에 무슨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독재 국가라는 걸 설명해 버리는 건 군대를 독재에 악용하는 사례이고요. 윤석열. 2024 12월 3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집회 행위를 금한다. 그러니까 더 세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포고령보다. 더 세진 게 맞죠. 시대착오적인 새끼죠. 의사들은 처단한다고. 애들 쉬는 건 못 봐서 또 휴교는 안 하고. 아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쟁 시에는 계엄이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 꼴통이 정말 국지전 하지 않느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염려가 아직 사그러지 그런데 않았죠. 문제는 지금 그 명령을 받을 군인들은 사실상 거의 전멸에 가깝다. 그런 측면에 수적은 잘렸다 일단 보시면 되는데 뭔 짓을 할지 더 모르지만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호. 저 처단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충격적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내가 아는 그 단어 맞나? 저런 뭐 어떤 느낌이냐면 총살을 하거나 칼로 목을 치겠다 이런 느낌. 네. 단두대 느낌이 딱 나거든요. 처단. 근데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 몰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도 몰라.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포고문을 임무 수행 받고 좀 일부 시간이 지나서 받아서.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처벌을 피할 수가 없지. 굉장히 겁먹은 표정이더라고요. 그다음 국방부 차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마음이 완벽하게 바뀌어서 지금 쿠데타 수방사령관 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짜는 사람이에요. 김선호. 현재 그 작성 조치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은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국방부에서 작성한 게 그래서 아니라 나오는 이야기가 장관? 대통령실에서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걸 쓸만한 머리가 누가 있어요? 아이 그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완벽하게 맞아. 주범으로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오늘 내일 안에 김용현은 체포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수본이 저렇게 나오면. 재밌네. 윤석열 완전히 개 잣됐군요 이제. 조만간 윤석열이 저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짤로만 돌아다니게 실사가 되나요? 근데 평화가 경제다님 건의 있잖아. 명심, 대통령실에서 명심. 윤석열이 썼다. 아니 김건희가 썼다고? 네. 명심.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정권이죠. 자, 이걸 바라보는 보수. 나라 난장팔 만들고 치명망 지키는 윤석열. 니들이 찍었잖아. 조선일보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 니네가 니들이 빨아줬잖아. 동아일보 윤석열 혼란 최소화의 길 찾아라.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면 다음엔 뭘 한단 말인가? 전쟁? 시발로마? 이런 느낌이에요. 자, KBS까지 윤석열 버렸습니다. 거리로 광장으로 대통령 퇴진 확산 저렇게 보도를 하면요. 나가라는 사람들이 거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집회로 거예요. 나가라는 거지. 사실 KBS는 지금 구구들만 보는 방송이었거든요. KBS 시청률 더 떨어지겠네 아주. 한 번 떨어진 시청자는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박장견 어쩌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윤석열의 개가 되어서 언론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표결을 오늘 안 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상황은 급변할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오늘 밤에 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져요. 네. 일단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 표결 5시로 예정된 그대로 하겠다라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오늘 처리하려고 했던 거는 국민의힘이 급변한 뿐만 아니라 계엄령 우려가 있어서 그랬던 건데 지금 확실하게 표를 다져놓겠다 이런 건데요. 지금 돌고 있는 찌라시를 보면 찬성표 예상되는 사람 숫자가요. 약 22명까지 나옵니다. 물론 뇌피셜도 섞여 있지만 그러면 그 사이에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질까요? 찬성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찬성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네, 그런 판단을 민주당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그 상황에 계엄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국회로 갈 거니까 저기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썸네일을 고치더라고. 뭐 3번 출구냐, 4번 출구냐, 5번 출구냐 하는데 아무 데나 아무 의미 다 없어.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지금 3시라는 것도 저것도 의미 없어요. 지금 미리 가 있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 저녁부터. 정말 밤새 그렇게 분위기예요.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래. 오늘 얘기 지금. 일단 9호선 국회의사당 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네. 출구는 아무데나 나오셔도 되고요. 예, 기존의 공지가 뭐 광화문 뭐 이렇게 막 나갔었는데 이게 다 여의도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로만 오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 내일 촛불행동 전국 집중 집회도 여의도에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버스가 대절돼서 올라올 텐데 그 버스로 오고 싶으신 분들은 촛불행동 가셔서 찾아서 각 지역의 버스
안내처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재밌는 게 있다. 저번에 카톡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문자 보낼 수 있게 민주노총이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방심위가 제동을 거는 상황이니까 바로 차단시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텔레그램을 만들었어. 아, 그렇지. 텔레그램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누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내가 골라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놨어요. 이제. 민주노총 엄청 똑똑한 야. 거 많이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새날 이 지금 채팅창 상단에 새날 텔레그램 방 들어오는 링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려면 엠마켓 가셔가지고 텔레그램을 까세요. 그리고 가입을 하시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가입되니까 네. 저기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따가 여러분들 상황이 변하거나 할 때 계속 속보 올려드릴게요. 내일 모레 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상황이 되면 다시 방송을 켜야겠죠. 네. 잘하면 직원들 출근시킬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출근하는 걸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윤석열이 끝나는 날인데. 어차피 여의도에 갈 거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앱마켓에 가셔서 까시는 김에 텔레그램 앱하고 새날마켓 앱하고 같이 까시고요. 그다음에 텔레그램 앱을 까신 다음에 새날 정보방이라는 채널로 다시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 채널에 대한 주소는 항상 우리 방송 더보기란이나 채팅창 상단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 방송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새날도 이제 뭐 계속 방송하고는 싶지만 사실 우리 한계가 있어요. 스튜디오 방송이다 보니 현장 가서 하는 것도 실감나고 그렇겠지만 그런 거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모든 방송이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방송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가서 중계도 할 게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이 바닥에서 상도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역 침범하면 안 된다. 저희는 이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채널 정보란에 속보를 보내고 의원님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새날 정보방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보좌관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 어디로 움직여야 되나 이런 것들 쓰실 수 있고 댓글도 다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가 공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텔레그램 앱을 까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슴 두근거리네요. 24시간 안 남았다. 그 지긋지긋했던 당선 시절까지 포함하면은 2년 9개월 정도의 시간이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날이 24시간도 안 남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날과 오래 한 시청자들은 아실 거예요. 윤석열이 당선 확정되던 새벽의 참담함. 마차님 울었어요. 안 울었다고. 자, 미리 샴페인은 늘지 말겠습니다. 안 하는데 결국 권선징악인 것이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정도 분노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프랑스 혁명처럼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요. 용산 대통령실 관저를 가서 지하실에 숨어있던 김건희를 끄집어내가지고 광화문까지 데리고 와서 조리들을 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윤석열 마찬가지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민주주의라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프랑스처럼 한 방에 뒤집어가지고 다시는 나치 부역자 안 나오게 만드는 그런 나라는 못 됩니다. 그게 민족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말도 안 되는 것들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었던 윤석열이라고 하고 인간은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보다 더 양아치 같은 역사의 가장 양아치로 기록이 남을 것. 그 시간이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민주당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날은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광장에서 만납시다. 여의도!